첫 미니 앨범이 오늘 오후 6시에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님들께 신곡들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미리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 잠시 있게 해주는 그런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오늘 오신 기자님들에게도 오늘의 또 시간을 통해서 시원한 기분이 드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이제 이무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무진 씨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포토 타임인가요? 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포토타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미니 앨범 발매하는 이무진 씨를 위해 많은 기자님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먼저 가운데 쪽부터 봐주시고요. 그 다음 무진님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른쪽으로 봐주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가운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무진 하트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무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룩도 너무 멋있어요. 예, 네. 뮤비 때 나오는 네. 옷입니다. 오늘 뮤비가 더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제 앨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이무진 씨의 첫 미니 앨범 룸 볼륨 1이 오늘 오후 6시에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 앨범의 의미와 또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룸이라고 앨범 제목을 지은 이유는요. 이제 제가 방송 데뷔 이후와 이전이 너무 확고했단 말입니다. 단 하루 만에 이제 어떤 커버곡으로 인해 확 조금 붕 떴던 경향이 있는 편이라서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하루 만에 너무 달라졌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좀 그 이전에 만들어놨던 곡들을 이 앨범에 담아보려고 했고 담았고 좀 그 어떤 세계관을 구축하고 싶은데 이 이전 그 방송 데뷔 이전에 무언가를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 했더니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제가 살던 자취방이더라고요. 그 자취방이 그 이전 삶의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취방까지의 어떤 저의 생각들, 사회생활 이전의 생각들을 조금 이제 담아보는 단어를 고민하다가 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취방에 생각했던 순간이나 또 감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소중한 또 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음원 발매는 이제 여러 번 이제 하긴 하셨지만 네. 이 미니 앨범 발매 자체가 조금 더 특별한 의미일 것 같은데 소감은 어떠셨어요? 앨범 발매하면서? 뭐랄까 일단 한 번에 다수의 곡을 작업하는 것 또한 처음이었고 실물 앨범을 만들기 위해 뭔가 팀원들과 머리 싸매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여러모로 많이 신선했습니다. 한 곡을 하는 것보다 5곡을 하는 건 5배 힘들겠지라는 아주 단순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랄까 한 곡을 만드는 것과 한 앨범을 만드는 것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졌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뭔가 어렵다기보다는 네. 또 다른 즐거움, 새로운 어떤 창작 활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시도들이 또 오늘 굉장히 또 설레임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근데 또 이 5트랙 모두가 자작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진님 또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뭐랄까 지금까지 냈던 모든 이제 제가 만든 노래들은 다 저의 이야기이긴 했다만 한 앨범 안에 그러니까 한 곡당 이렇게 설명하는 바가 있는 거고 한 앨범 안에 그 5곡이 들어있어서 5곡의 기승전결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 번에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 수많은 얘기들이 꼬리를 물고 또 한 얘기가 되는 어떤 과정이 매우 재밌었습니다. 뭔가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궁금한데,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 또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얼른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타이틀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은 오늘 타이틀곡을 들려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라이브로 듣고 또 뮤비도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또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주의 깊게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타이틀곡이 참고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참고사항 이무진 씨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룸 볼륨1의 타이틀곡인 참고사항의 뮤직비디오부터 보고 그리고 뮤즈님의 라이브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뮤직비디오부터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귀에 들려오는 듣고 싶다는 말들 묻고 싶지 않은데 묻고 싶지 않은데 꼬리를 올려야 해 묻고 싶잖아 얼굴들 듣고 싶다는 말들 묻고 싶잖아 얼굴들 당장이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마음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존중받아야 해요 네 선생님 그리 말씀하셔도 다음에 와플 뺏으면 안 되냐셔도 화를 내셔도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나는 그런 게 싫어요 이게 맞지 않나요 우린 그게 싫어요 담담하게 쫙 펴고 고개 들어라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눈물이 존중받아야 피어 네 선생님 그리 말씀하셔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안 되냐셔도 화를 내셔도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뭐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또 어떻게 할지도 잘 알겠어요 솔직하고 담백한 표정을 지어도 그대는 속이 텅 비어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오래된 선생님 오래된 선생님 저는 네 여러분 장단이 너무 많아요 심정 말이 된 장단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야무차 잡을 수 없는 여러분의 말씀을 그저 그리 참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거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 제스처 장난 아니었어요. 예, 이 제스처가 약간 되게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여기 라이브로 또 기자님 앞에서 딱 막 부르면서. 뭐랄까 되게 좀 사실 기자님들이 이제 오신다고 들어서 네.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막 리듬 타시고 뭐 촬영하시면서도 음악을 즐겨주시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네. 저도 좀 긴장했던 바와는 달리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뒤에서 봤는데 기자님들 흥얼거리시기도 하고 약간 들썩들썩 해주시면서 웃어주시는 거 보니까 네. 아 훨씬 더 뭔가 신나게 좀 부르셨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 두 번 듣다 보니까 이 중독성 있는 곡인 것 같은 게 특히 이 떼창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 곡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랄까 떼창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걸까요? 근데 뭐 떼창도 좋고 그리고 네. 곡에 대한 이제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 이제 가사를 조금만 곱씹어 보시면 어떤 리스너 분들이시든지 다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이제 우린 모두 이제 꿈을 가진 만큼 그 꿈에 관한 되게 이상한 참견들을 많이 듣고 살아가요. 아마 여기는 기자님들도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유난히 이제 예체능 계열에서 그런 참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예체능 계열에서도 또 음악 중에서도 유난히 보컬 전공들이 그런 참견을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짝 이제 지켜봐 봤는데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가수가 되기 전에 보컬 전공을 할 때 정말 많은 참견을 들었어요. 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노래 하면 안 된다. 요즘 음악 시장은 이러하다.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제 기자님들 앞이라서 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너가 뭘 알아? 나는 그래도 공부라도 했어. 너가 뭘 안다? 너 그냥 노래방 다닌 게 전부잖아.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이제 좀 대중 가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걸 생각해서 조금 이제 배려를 넣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이제 사실 제가 무시하고 해도 되는 내용이지만 참고 사항 정도로 받아들여 주겠다.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배려를 하고 있죠. 참견인들을. 맞아요. 방금 딱 그 말씀하신 거 떠올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랑 누군가 막 가르치려 드는 거랑 이게 완전 비슷한 단어지만 다르잖아요. 너무 잘 네. 파고드셨어요. 약간, 네. 곡 후렴에 나오는 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사실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학교의 교사분들 혹은 학원의 강사분들한테 많이 쓰긴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는 단어 맞아요. 뜻이 내포가 네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면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상한 참견을 들이미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라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생각으로. 가지고 네. 좀 만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네. 잘 파악하셨어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가르침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가르치려 때는 약간 하지만 그거를 되게 유쾌하게 그냥 참고사항 정도는 내가 참고할게라고 해서 네. 뭔가 우리가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후련함을 또 이 노래로 좀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뮤직비디오 막 티저 올라오고 했을 때 네. 싶었던 게 진짜 이 또 강렬한 분이 한 분 또 등장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번 소개해 네. 주시죠. 뮤직비디오에 이제 배우 이경영님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뮤비상에서는 면접관 역할을 맡고 계셨고 네. 약간 뭐랄까 이 곡의 스토리를 너무 잘 이제 해석을 한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근데 같이 하셨잖아요. 이제 같이 하시니까 네. 뭔가 그때 한번 긴장이 또 압도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뭐랄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배우분들은 그냥 촬영이 안 멈추면 계속 애드립으로 이어나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만한 뭐 연기에 대한 지식도 경륜도 없는 터라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약간 처음엔 대본이 정해져 있겠었긴 했지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대본과 다르게 대사가 이어질 수도 있고 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 될까 했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제 제 대사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표정에 다 담겨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아무튼 배우님과 이렇게 네. 짧게나마 합을 맞추면서 정말 네. 많은 긴장을 했고 또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던 이경영 배우님의 이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진행시켜. 근데 이게 좀 있으신데 매우 네. 좀 딱딱하고 무거울 것 같았으나 이제 눈웃음도 되게 온화하시고 제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노력해주시는 모습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 그래도 좋은 또 순간도 기록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배우님들의 이런 열연이나 스토리를 보면서 어. 이 뮤직비디오가 더 완벽해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 한 번 보면 안 되겠다, 여러 번 봐야겠다. 이 참고상 뮤직비디오가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혹시 이제 이 뮤직비디오에서 특별히 조금 더 추천해 보실 만한 것이 좀 있을까요? 어허. 아까 이제 네. 시청하신 뮤직비디오에도 나왔던 장면인데요. 네. 이제 되게 답답한 어떤 면접장 맞아요. 안에 이미지를 보여주다가 네. 그 심지어 그 안에서 막 벽이 다가오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답답함을 맞아요. 표현한 거거든요. 답답하고 막막함을 표현한 건데 음. 거기서 해방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면접장 세트장이 딱 네. 열리고 벽들이 부서지면서 네. 다채로운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함께 네. 노래 부르고 놀거든요. 네. 그 장면 또한 굉장히 뭔가 이 영상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딱 그 포인트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좀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데, 이게 딱 들판으로 뭔가 이 시야가 확 넓어지면서 네. 진짜 컬러 테라피 같은 느낌이라고, 색감이 너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잘 해주셨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또. 네, 그래서 그런 색감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또 이제 뭔가 면접장의 압박이나 그런 내 갇힌 곳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뮤비 보면서 네.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알기로 2편으로 제작되었다고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크게 스토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나 뭐랄까 일단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표현을 못하는. 맞아요. 그 말씀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상황과 같죠? 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 참아야 되고 네. 그냥 저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항상 불의를 봐도 그냥 저냥 넘어가는 그런 류의 현실성을 많이 반영한 뮤비의 버전이 하나가 있고요. 약간 제가 사는 방식인 좀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못 참겠는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보신 이제 뮤비에는 마지막 장면에 이제 루프탑 위에서 저 하늘을 향해 손가락 욕을 날리는 장면이 있어요. 좀 그런 식으로 뭐랄까 정말 속마음을 표현하는 버전까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막 우리도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네. 갑자기 상상으로 장면 전환되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내는 짜증 막 이런 거 막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 다시 돌아와서 약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답답한 마음도 표현해주고 그렇게 답답함을 깨주는, 해소시켜주는 장면까지 해가지고 2편으로 했다는 게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두 편의 버전은 다르다만 이제 스토리는 같으니까 네. 같은 스토리에 집중하시면서 취향껏 시청해 주시면은 두 편 모두 많이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참고사항도 그래서 오늘 이제 저도 이게 끝나고서는 한 번 더 다른 편도 볼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이제 미니 앨범인 만큼 좀 다채로운 좀 자작곡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수록곡들을 좀 몇 곡 더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하는데, 곡들이 또 무진 씨가 또 직접 선정해 줬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8번 연습실이라는 곡인데, 네. 네, 한번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로웠나 봐요. 구석에서 울어요. 8번 방에 있어요. 아직 욕심이 남아서 집에 못 가나 봐요. 기특하지 않아요. 아까 참고사항도 들었을 때 다르게 되게 뭔가 좀 뭉클해지고, 약간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매일 반복되는 막 이 밤에 그래 똑같이 연습실을 가도 뭔가 늘 똑같아서 되게 마음이 좀 힘든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8번 연습실은 제가 실용음악과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이제 학원에 연습실이 몇 개 있었어요. 아마 18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애용하던 연습실 중 하나가 8번 연습실이거든요. 다들 뭐 연습 환경에 대한 취향이 있어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는 연습실을 좀 미리 예약하고 쓰는 편이었는데 저한테는 그 중 하나가 8번 연습실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정말 전문적인 어떤 코스를 밟기 시작한 첫 번째
네. 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네, 네, 많이 시작- 초반에 네. 어떤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시작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그 시간 동안 홀로 열심히 싸워서 이렇게 무대에 서는 뮤지션이 되기까지의 어떤 연대기를 아. 담은 노래입니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내가 나도 정말 훌륭한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좀 들으면서 뭔가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나도 더 잘 되겠지라는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네. 느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1년 정도 네. 뭐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같은 루틴을 1년 정도 반복하면은 약간 네. 자아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생겨요.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일어나야지 가 아니라 네. 그냥 일어나다 씻다 밥 먹다 네. 지하철 타다 2시간 동안 음악 듣다 이렇게 좀 뭐랄까 정말 로봇처럼 계속 네, 이렇게 로봇처럼 뭔가 다 반복되고. 설정돼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네.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깨어났을 때 네. 이 노래를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 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네. 그런 루틴을 반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그들의 8번 연습실을 매우 응원합니다. 맞아요. 늘 반복하긴 하지만 언젠가 또 각자 희망하는 걸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또 위로의 그리고 희망의 또 노래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8번 연습실 지금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자취방이라는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야 했던 눈물을 흘려야 했던 여러모로 짙어질 많은 흉터를 새긴 후 저마가 잘 있어라는 한마디에서 둘은 작별 인사를 마칩니다. 대동리도 안녕 홈마트도 안녕 광덕공원 안녕. 이 노래도 뭔가 저의 어떨까 반복되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되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그런 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전 들으면서. 네, 이 곡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앨범 소개를 드리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 하루 만에 방송 데뷔 이전의 순간들과 모두 인사를 나누는 그런 곡이고 그 마지막 장면에 제 눈에는 자취방이 있었어요. 자취방을 뺀 이유는 휴학이었고 휴학을 한 이유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이 업종에 뛰어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기 네. 때문에 이 이전의 삶과 영원히 안녕을 하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마음이 되게 좀 뭔가 뭉클할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어쨌든 내가 이 정들고 반복했던 공간이고 시작과 끝을 했던 공간을 이제 빠지는 또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더 감정이입이 좀 더 되셨을 것 같아요. 이 곡을 부르실 때. 네. 좀 뭐랄까 일단 노래 만들면서도 굉장히 좀 씁쓸함이 많이 느껴졌고요. 왜냐면 그 자취방 그 동네 뭐 그 학교 앞 다시 가게 하겠죠. 뭐 물리적으로는 다시 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닌데 가더라도 그때 내가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씁쓸함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음악적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네 그냥 그 대학 생활을 했던 네. 그 자취방을 떠나면서 다시는 없을 나의 어떤 평범한 삶들 그 순간 네, 그 뮤지션 순간만 지망생, 있는. 뭐 실용학과 전공생, 대학생의 이무진이 다시는 없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과 네. 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네. 좀 마지막까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약간의 씁쓸함들을 네. 좀 담아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 씁쓸함 안에서도 되게 따뜻함이 또 느껴지는. 그래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마 또 무진님의 또 그 나가던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이번 앨범에서도 더 뭔가 와닿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록곡 8번 연습실과 자취방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다른 곡들도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후 6시죠? 네. 6시에 공개되는 룸 볼륨 1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같이 미니 앨범 룸 볼륨 1에 수록된 음악들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자리에 모여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미니 앨범과 그리고 이무진 씨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제가 살짝 먼저 좀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뭐가 또 인상 깊었냐면은 그 앨범 봤는데 커버도 그렇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실물 빨리 보고 싶다 했는데 상세 페이지에도 약간 지금 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앨범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물 앨범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실용음악과 전공생이고 아직도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그 점이 저의 제 가장 큰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서 또 실용음악과 하면은 재즈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재즈 네. 재즈 하면은 리얼북이라는 어떤 네. 재즈 아티스트들의 어떤 연습용 네. 노트가 있는데 리얼북을 네. 빼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리얼북의 컨셉을 많이 차용해 왔고 아. 실제로 노트와 오선지가 함께 들어있는 악보입니다. 네. 악보라고 해버렸네요. 악보 겸 네. 약간 앨범이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담아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무진님의 좀 색을 표현하는 것들조차도 그 실물 앨범에서 녹아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실물 앨범도 또 많은 사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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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의 김주희 기자입니다. 먼저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은 자취방을 모티브로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무진 씨의 자정적인 이야기를 담은 앨범인 만큼 이무진 씨에게 자취방은 어떤 의미나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자취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무진님 좀 자취방이 좀 이제 어떤 의미였을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의 성장의 또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취방은 좀 어떤 의미 있었을까요? 그 학교 앞 자취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송 데뷔를 하기 이전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아마 이제 가장 자유롭고 날 것인 상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마지막 발판이었던 곳이 자취방이고요. 물론 자취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곡은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노래들도 룸 볼륨 2, 룸 볼륨 3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겠죠. 근데 당장은 생각 없지만요. 아, 네네.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의 이제 성장에 대한 또 이야기도 짤막하게 또 들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 마지막 단계였다는 거는 였다는 근거로 네. 그러니까 자취방이 저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였다는 근거로 네. 그 안에 있다가 방송 데뷔를 좀 나름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가수가 되기 전에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찍었던 의미가 있는 곳인 거죠. 그 안에서 뭔가 많이 성장했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해오던 성장의 마지막 발판이 되어준 의미가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잠시. 네, 저 뒤쪽에 네, 손 들고 있는 기자님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엔터팀 홍예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워낙 그 신호등이라는 곡이 메가히트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 이번 새 앨범을 발매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은 없었는지 궁금하고 이번 곡으로 또 이와 별개로 이루고 싶은 목표도 궁금하거든요. 또 신호등처럼 발매한 곡들이 계속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어떤 기억이 안 나니까 잘 외워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선은 근데 첫 번째는 이 신호등에 대한 또 이제 부담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해주십니다. 이제 신호등이라는 곡이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다 보니 이 다음 앨범은 너무나 성적에 관한 부담이 클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기에는 기사 제목이 아주 이상하게 날 것 같아서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별로 성적에 관심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성적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제 노래 중에는 지금까지는 대중적인 노래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정말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어떤 마이너한 장르의 음악들도 많고 저는 다크한 장르의 음악들이 대부분 취향이고 사이키델릭도 좋아하고 일본 음악도 좋아하고 할 정도로 네. 그래서 뭐랄까 먼 훗날 제가 대중성을 신경 쓰지 않고 노래를 내려고 작정을 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별로 음원 성적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신호등이 터지니
네. 그러니까 신호등이 이제 메가 히트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신호등은 신호등이고 참고사항은 참고사항입니다. 맞-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여져요. 뭐 성적이 높든 낮든 네. 그게 중요한가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신경 쓰는 약간- 거에 대한 이해를 흔히 말하는 이 바닥 연예계 뭐 가요계 들어오고 네. 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무진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느꼈었던 게 사실 그것보다는 그 이제 매번 들려드리는 음악 안에서 그 순간의 상황이나 그리고 목소리나 감정들이 다 개개별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내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에 더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부담 갖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음원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었더라면 아무래도 참고사항이라는 곡을 타이틀로 내놓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참고사항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반 정도는 공감하고 아직 현 시대에서 반 정도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 안 돼, 왜 반항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히트를 목표했다면 이 양쪽 다 좋아할 만한 노래를 썼겠죠. 그런 노래가 꽤 많이 있고요. 별로 그러합니다. 네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곡 목표라고 했는데 사실 전 목표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취방에 살고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이 멜로디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또 힘을 내보자 이런 희망을 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희망을 주는 게 또 목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진님이 생각하는 이번 곡의 좀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곡의 목표는 제가 추구하는 제 앞으로의 음악 인생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제 인생 목표는 그냥 사람 냄새 나는 아티스트로 남는 겁니다. 꽤 좋은 음악을 남겼고 꽤 하고픈 얘기를 많이 했고 이 사람의 얘기 중에는 공감되는 게 많이 있었고 라고 기억되는 가수로 남고 싶은데요. 그런 가수 겸 작곡가로 남고 싶은데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는 또 한 발자국의 걸음이 되어 주길 바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무진의 얘기는 이러하구나 라고 공감만 해주신다면, 들어주신다면, 누군가 네. 취향에 맞아서 가끔 찾아 들어주신다면 네네. 목표 완수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이 이번 질문에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면은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확실히 이 Q&A가 전 더 재밌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나 무진님의 이야기들이 좀 더 와닿아서 아마 기자님들한테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구나 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좀 기사를 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입니다. 그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가사를 완벽히 들은 건 아니어서 아직 공개 안 됐으니까 이제 방금 라이브 해주신 걸 들어보니 타이틀곡이 약간 이 시대의 꼰대를 향한 일침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무진 씨가 보기에 정말 필요한 조언과 아니면은 노래에서 묘사한 참고사항 이 두 가지를 약간 구분하기는 기준 같은 게 어떤 기준이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지 그거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신호등 때도 느꼈지만 평범한 사물이나 감정을 노래로 가사로 풀어내신 능력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반인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를 포착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창작 과정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으면서 근데 확실히 이게 조금 이제 어떻게 또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꼰대에 대한 일침 이런 것보다도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가르침과 가르치려 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생각으로 좀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네. 무진님만의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좋은 말 받으면은 좋은 가르침 받았다 이런데 또 뭔가 내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나한테 진짜 필요 없는 말 하면 왜 자꾸 날 가르쳐야 될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기준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감정을 느끼시는지. 네, 일단 그 꼰대들을 향한 일침이라는 어떤 해석은 재밌는 해석입니다. 듣는 이가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다른 이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 리스너에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재밌는 해석이었어요. 음악 들을 줄 아시네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신 조언과 참견의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어떤 분류 기점은
내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그냥 뭐 주에 한 번씩 노래방 가고 뭐 노래방에서 노래 좀 한다고 유명한 어떤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야 너 노래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너 가사 그렇게 쓰면 안 돼. 야 과제고 그거 하이퍼 리얼리즘 그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뭐 같으세요 뭐지? 여러분? 뭐지? 왜 자꾸 날 제가 보기엔 참견 맞거든요. 이걸 조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뭐랄까 그 사람은 너무 귀가 좀 팔랑귀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조언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제 좀 이게 아무래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면은 이런 얘기는 못 하죠. 이제 어떠한 면이 어떤 식으로 어떠하다라는 어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론적인 피드백이 온다면 그건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네.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댓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저도 지금 감정이 실려서 말투가 이런데 최대한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어떤 근거가 어디서 온 거고 논리가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어떤 교과서적인 이론과는 너무 다른 내용인데 하면은 그 댓글은 그냥 참견인데 제가 이제 좀 배려를 해줘서 참고 정도 해주는 거고요. 네. 어떤 댓글을 봤을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더 좋은 방향이 이렇게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제가 납득을 한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연구해오고 음악을 분석해온 시간들이 이 사람의 네. 말을 납득한다면 이건 괜찮은 조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건 양쪽 다 자유죠.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저도 아까 기자님 질문과 되게 공감했던 게 되게 평범한 단어인데 이걸 되게 창작을 되게 잘 풀어내는 것 같아요. 자취방도 그랬었고, 그리고 중간에 가사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런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서 이제 보통 창작하실 때 뭐 어떻게 뭐 영감을 받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지,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가사 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6년째 쓰고 있는 일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사들도 좀 일기처럼 쓰려고 하는 경향이 크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 유행은 꽤 오래된 유행은 좀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시적인 가사가 많이 유행을 하곤 하는데 잠깐 딴 데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곤 하는데 저는 최대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나서 우와 매우 시적이고 아름다워 라고 느껴져도 이걸 최대한 일기화, 일상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일기에 대한 영감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창출이 되면서 창작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거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또 질문에 답변 드렸고요. 네, 또 이어서 저 오른쪽 끝에 있으신 분부터 먼저 손 들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서울 김민지 기자라고 하고요. 이번에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전에 헤이즈 씨랑도 같이 피처링한 노래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피처링하고 싶다고 러브콜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는 피처링 없이 혼자 모두 채우셨는데 피처링 없이 앨범을 채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피처링 하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 누군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이번에 피처링이 없던 러브콜도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없는 또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피처링 러브콜에 대한 여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나중에 이제 회사에 또 그쪽을 네. 담당하시는 부서에 가서 따로 질문을 드리고 언젠가 다시 뵙게 된다면 그때 기억을 한다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앨범을 만들면서 피처링진을 따로 구하거나 그러니까 넣지 않은 이유는 앞서서 눈이 오잖아의 헤이즈님을 피처링으로 썼던 이유와 완전 상반돼요. 헤이즈님을 피처링으로 썼던 이유 같은 경우엔 눈이 오잖아라는 곡은 애초에 상대역이 필요했던 곡이에요. 너와 나의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막 부둥켜가지고 시너지를 만들어 감정을 올리는 노래였는데 이번에 나오는 노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 하고 누군가의 나는 이러해 혹은 나도 이러해가 따로 필요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뭔가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노래를 제가 내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피처링을 또 구하게 되겠죠. 아, 뭐 원하는 사람이 네. 있다면 그분한테 요청을 드릴 거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사실 너무 많습니다. 뭐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한 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이제 정미라라는 포크 아티스트의 음악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작년인가에 이제 청파 소나타라는 앨범으로 또 대단한 상을 받으신 멋진 뮤지션이신데, 그분의 음악들을 들으니까 점점 고요해지고 뭔가 차분해지는 제 감정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음악들을 제가 피드백하기에는 아무리 잔잔한 노래를 만들어도 조금씩은 붕붕 뜨는 약간은 아마추어틱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차분함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어서, 사실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피처링으로 좀 섭외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분과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그분의 작업 방식들을 좀 샅샅이 파헤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울림에 있게 하는 이유는 무언가 뭐 이렇게 네, 보기도 하고 뭔가 배울 점이 확실히 네네. 있다고 느껴지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옆에 분 기자님부터 네, 순차적으로 제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김정현입니다. 이거 예전에 써놨던 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도로 따지면 한 몇 년도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새로 꺼내보면서 좀 오그라든다라거나 혹시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은 없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상 코러스에 20학번 보컬들이라고 적혀있던데 만들면서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기억 남는 에피소드나 좀 기분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뮤비에 등장한 컬러 정장 입은 사람들도 동기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신호등이 그 아기 싱어에서도 봤었듯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감 내지는 기분이 어떠신지도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네네. 뭐였죠? 들어보면서 무진님의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겠다 했는데, 이 앨범의 시기가 예전에 썼던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언제쯤인 건지. 일단 타이틀곡 참고사항으로만 답변을 드리자면은 연도로 따지면 지금 2022년이죠. 그쵸? 2020년도 중후반에 만들었던 게 처음 이제 네. 기타 치면서 멜로디를 먼저 만들어 놓고, 네. 이건 대충 이러이러한 주제가 어울리겠다, 조금은 네. 시니컬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넣으면 재밌는 반응이 일어나겠다 정도만 해놓고, 네. 그러니까 스케치만 해뒀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 초반이 되면서 제가 2020년 말부터 갑자기 급격한 속도로 많은 참견을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오디션을 나갔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온다 이거 스케치한 것 중에 뭔가 할 거 없나? 그래, 여기에다가 한번 풀어내보자 해서 그 뒤에 만들고 이제 지금 시점에 내게 되었네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일기를 쓰는 편인데, 가끔 일기를 쓰면은 이때 내가 좀 귀엽기도 하고 오그라들 때가 있기도 하고, 난 이랬네,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또 뭐 오그라드는 감정이라던가 이때는 좀 이랬네, 이랬던 감정이 있었는지, 그걸 또 이제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예.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안 네. 느껴본 게 아니라 네. 어떤 건지 알거든요. 옛날에 쓴 곡을 다시 맞아요, 들으면 맞아요. 뭔가 조금 유치뻥짝하네, 약간 이런 네. 느낌이 들 때도 있긴 한데 이 노래에서는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너무 진심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아마. 또 그리고 그때 그 순간 자체가 그대로 또 반영되었을 때 뭔가 온전히 딱 이제 이 노래에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학번 보컬들이라고 있는데, 좀 에피소드가 뭐 짤막해라도 하나 있을지, 같이 작업하시면서. 네, 제가 이제 후렴이 총 4번인가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후렴쯤에서 또 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조금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전부터 생각해 왔던 게 나 혼자 이거를 주장하면은 또 뭔 모르는 애의 어떤 그냥 반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얹어지면은 이 울분이 더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콰이어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든든한 지원군들이 항상 뒤에서 대기 중이라서 그 네네, 친구들, 맞아요. 20학번 보컬 전공 네. 친구들한테 이제 이날 녹음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는 사람 와주면 안 되냐, 그래서 도와달라 했더니 이제 와서
녹음을 해줬고요. 또 음. 그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다 해왔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더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외에도 그 콰이어에 20학번 보컬 분들도 참여해 주셨지만 이제 또 회사에 이 노래를 같이 만들면서 정말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께서 이 노래의 목소리를 얹어 주셨습니다. 아, 네. 그 확실히 또 그리고 그 보컬 분들 보면은 항상 그 약간 공연하실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되게 몰입하고 네. 같이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표정을 또 봤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게 좀 공감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전에 질문해 주셨던 분한테 조금만 부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방금 답변 드린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연장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피처링 질문해 주신 거에 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게 뭐 이해는 되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 목소리만으로는 조금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약간 이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이 노래에 반감을 가질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더 많은 지원군이 필요하다. 해서 뭐 피처링으로 어떻게 섭외를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필요해서 섭외를 했어요. 콰이어의 형태였네요. 그럼 같이 그래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오히려 그 부분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 해주신 것까지 같이 들으니까 더 뭔가 좋았던 것 같고. 컬러 정장분들 중에 동기분도 있으셨는지. 아니요 뮤비에는 없고 이제 오늘이죠 엠카가. 네네. 오늘 엠카운트다운이라는 방송에 이제 무대를 미리 저는 아침에 사전 녹화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동기들이 나와서 네. 제 동기들을 잘 아는 제 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 뮤비에는 다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십니다. 그럼 원래 엠카운트다운 볼 때 이제 그때 동기분들 또 보는 재미가 아마도 네. 기자님분들한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기상어처럼 좀 어린이들이 또 이제 좋아해준다고 했는데 어떠신지 이 노래를 애기들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아기 싱어입니다. 아기싱어 죄송합니다. 아기싱어 네네. 했을 때. 질문 정말 많이 받았고요. 항상 그냥 같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뭐랄까 가요라 함은 아무래도 심지어 저는 그 프로그램을 동요 만들고자 나갔거든요. 근데 동요를 좋아한다고 하고 이 프로에 나온 아이들이 가요인 신호등을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제 자신이 기특하고 대견한 면 또 오랜만에 느껴봤고요. 또 정말 뭔가 리스너를 사랑하게 되는 감정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에요. 지금까지도. 뭔가 진짜 그 순간순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뭔가 그 감정이 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 먼저 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방금 기자님 저랑 아까 네 맞습니다. 네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황미영 기자인데요. 네. 답변들을 제가 들으면서 또 문득 궁금해진 게 있어가지고 그 참고상 가사와 같은 감정을 방송 데뷔 후에 뭐 아티스트로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많은 존중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음악적인 목소리를 내실 때. 네. 그때 연예계에서 만난 어른들에게서도 이런 이상한 참견 같은 걸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연예계에서 만난 어른들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져서요. 이게 뭐 공교롭게도 연예계에서 만난 모든 분들 중에 저를 어이없게 하는 참견을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셨네요. 그 이후에 제게 참견을 던지는 건 극다수가 대중분들이신 것 같고, 혹은 아직 남아있는 제 지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지인 같은 경우는 근데 말을 합니다. 너 가지고 노래 만들고 있다,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뭐 사실 네, 뭐 이건 질문과 좀 반대되는 내용이긴 한데,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연예계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이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고서는 저희 질문 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스포츠큐 김지원 기자입니다. 저는 질문 2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실물 앨범 작업해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랙 순서 꾸리면서 좀 중점 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신호등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틱톡에서도 좀 큰 인기였고, 이번 타이틀곡도 좀 MZ세대의 공감을 얻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MZ 세대에게 어떤 가수로 다가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실물 앨범 사실 트랙 순서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셨었나요? 이것도 되게 팀원들과의 스태프분들과의 되게 많은 의견이 나왔고 많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생각한 거는 이제 저 혼자 생각한 걸로는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순으로 할까 아니면 이 노래가 표현하는 시기순으로 할까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멜로디만 두고 봤을 때 이 곡이 주는 어떤 가사를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제외한 이 곡이 이 클래식 곡이라면 그냥 이 곡이 가진 감정이 있잖아요. 이 곡이 가진 감정을로만 바라봤을 때 이렇게 둬야 기승전결이 완벽하겠다 싶은 순서로 나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신호등처럼 이렇게 뭐 틱톡도 나오고 하는데 이번 곡도 어떻게 보면 그런 MZ 세대에 어떻게 좀 다가게 할 생각도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이들 이제 신호등을 초등학생분들의 어떤 히트곡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신데 초등학생 분들도 그분들 사이에서도 히트를 친 거고요.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긴 합니다. 틱톡 포함 뭐 각종 SNS 그냥 일상적으로 다들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 네. 이게 뭐랄까 MZ 세대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의 MZ 세대들이 뭐 많이들 느낄 법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우리 다 한 번씩은 느껴본 내용이기 때문에 MZ 세대한테만 공감을 얻는다는 건 조금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모두가 느껴본 그때의 감정 뭐 누군가한테는 어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뭐 승진을 많이 하셔서 한 10년 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그때의 감정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노래라 생각합니다. MZ 세대를 뭔가 딱 두고 그걸 뭐라 하죠? MZ 세대를 네. 저격하다? MZ 세대를 저격한 곡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네. 거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네.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네, 이 신호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 어떻게 또 다가가게 할 뭐 생각이 있으신지나 이런 것들? 아니요.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다가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맞아요. 또 이번에 어쨌든 이런 신호등이든 아니면 다른 노래 안에서 무진님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이제 무진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번 노래도 마찬가지로 또 들으러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해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제 이무진 씨와 함께 첫 미니 앨범 룸 볼륨1 발매를 기념해서 오늘 기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무진 씨 어떠셨나요? 조금 웃긴 얘기긴 한데요. 사실 네. 이렇게 뭔가 기자회견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자리에서는 저는 처음 서보는데 뭐 드라마나 뭐 각종 이제 뭐 이슈가 된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좀 어이없는 질문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질문이지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슈가 되고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자주 나오곤 하는데 저는 그런 것밖에 못 봐서 오늘 되게 긴장 많이 했는데 약간 아까 남성분 기자님께서 해주신 질문도 그렇고 여러모로 다시금 제 생각을 돌려보고 이번 앨범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건강한 질문들을 던져주셔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질문들 들어보면서 그만큼 기자님들이 애정 갖고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응원이 담긴 질문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무진 씨가 데뷔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앨범입니다. 룸 볼륨1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시길 저 역시도 응원하고요. 이제 새 앨범 활동으로 바쁜 날들 보내실 것 같은데 네,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무진 씨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한 번씩 들어보시고 취향에 맞으시면 가끔씩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무진 씨